네.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나라 열심히 혼자서 국가의 어른으로 정리해 주시는데 말이 잘 이놈들이 듣질 않고 있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랄 뉴스가 나왔는데요. 민생당이 현역 의원은 한 명도 없는데 나라 돈을 41억을 챙겨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41억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본 거는 기차 안에서 봤어요. 깜짝 놀랄 뉴스. 그저께 저 남쪽 지방을 갔다가 밤늦게 올라오면서 이게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니까 그 뉴스가 떴길래 이게 좌석이 10,000원이었다고 네. 자칫 큰 소리로 웃을 뻔했는데 네. 이게 둘러보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그러니까요. 그게 민생당이라는 게 지금 이 대표 말대로 듣도 보도 못한 정당인데 경위가 20대 국회 말이죠. 네. 20대 국회 말에 21대 국회를 앞두고 지금 이런 시점에 해당하지. 급조한 21대 국회 거죠, 말이고 이제. 22대 국회를 앞둔 요 시점에 여러 정파에서 이제 이탈한 사람들 네. 대표적으로 박지원,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네. 그거 다 그 당시 현역 의원들이 그렇죠. 20명 이상이 모여가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네. 요걸 틀로 민생당이라는 걸 창당해가 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지에 다 이 사람들도 다 나갔어요. 네. 민생당 이름으로. 다 낙선하고 지었고 네. 전국 득표율도 2%밖에 안 되니까 비례대표도 참가 못했어. 네. 그런데 요게 어찌된 간에 21대 국회가 개원돼 가면서 정당 보조금을 받을 조건 근거가 충족된 거야. 네. 이게. 그러니까 21대 선거 때 교섭단체로 출발해가 정당을 창당했고 중앙당이라는 체제가 유지되니까 그래가지고 지난 4년 동안에 분기별로 1년에 분기가 3개월씩 4번 있거든요. 3개월마다 2억 3천만 원의 이 정당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그 잔류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국회의원도 아니 잔류한 사람들 아마 사무처 직원도 없을 거예요. 요원일 것 같고 전화 받는 사람 한 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중진 의원들의 무슨 비서 보좌관 한 사람이 그 당사를 지키거나 뭐 이랬을 거예요. 네. 그 중앙선관위에서 돈 받아가라. 무슨 돈이냐? 정당 보조금이다. 아마 그 사람들 놀랐을 거야. 몰랐다면. 네.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씩 분기 석 달마다 받고 그 다음에 2년 전 지방총선거 2022년 지방총선거에 이 서울 시내 같은데 광역의원이 아닌 기초의원 이를테면 서초구의회의 의원 서초구 이런 것이죠. 구의원, 네. 서울시는 어딘가 본데 그게 달랑 후보 하나를 냈어. 민생당 후보 낙선했죠. 네. 그런데 그게 선거에 참여한 지방총선에 참여한 정당으로서 선거 보조금으로 9억을 받았어. 9억 받기 위해서 출마한 거네요. 그러니까. 9억을 받고 그걸 알고 하나를 내보낸 거다. 네. 그러니까 합해서 지금까지 41억이고 계속해서 어제 그저께 보도에 의하면 금년도 1분기 이 정치 자금이 중앙선관위에서 배분되는데 각 정당 합해가 500억이래요. 그 제일 큰 거는 이제 의석수대로 민주당, 국민의힘당인데 요것도 그게 또 배정받을 것 같아. 그래갖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요 민생당이 요런데 군소정당 이탈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우리 당명 이름으로 통합하자고. 이놈들. 자, 이걸 왜 분노하는가 하면 제가 첫째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 조직 활동에 관한 규정을 요것처럼 극명하게 100% 위반한 정당이 없어요. 네. 이런 경우가. 그럼 뭐냐? 헌법 8조의 정당 조항의 1.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2. 국민의 정치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자, 국회의원 저는 낙선했다. 그리고 비례대표도 한다 안 됐다. 간판을 유지하면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도 그 8조에 맞는 정당 활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당원을 모집했거나
아니면 지역구 당의 협의회장을 임명했거나 당 정책 발표를 했거나 지방선거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거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가 준비활동을 했거나 연구활동을 했거나 민심수렴을 했거나 전혀 없어요. 전화기 하나 놓고 간판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전화도 안 올 겁니다. 하루 종일. 아니 그건 중앙선관위 속시 전화 오는 중앙선관위 돈 받아가라. 그 전화는 받아야 아니, 되니까. 돈 받아가는 거는 이제 구자를 신고해 놓으면 그때마다 꼬박꼬박 그러니까. 나오고 아마 전화로 통지를 받을 거예요. 자, 이러니 이건 생째로 이게 국민의 혈세를 이게 통째로 먹었으니까 누구 말대로 이건 내가 보기에 떼강도들이야. 날강도들이. 날강도의 날 사기단들이고 이거야말로 이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먼저 본 놈이 임자다. 네. 그 이제 연장해갖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먼저 본 놈이 임자다. 네. 잘 몰랐는데 분기별로 나온다. 재미를 붙여가지고 계속 받아먹다가 이제 장교까지 부려가지고 지방 총선에 하나 내고 9억을 또 챙기고 이게 자꾸 소도둑으로 변질하고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양심과 도의가 하나없다. 요 과정에서 내가 의심을 갖는 거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손학규 이른바 중진, 정계 중진들이 다 탈당했는데 그게 혹시 걸쳐 있지 않았냐. 자기 휘하 사람들이 거기에 그게 뭐 한다면 이들도 좀 나눠먹기로 정치 도의상 책임을 지고 그 일부가 글로 흘러들어갔다면 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대통령의 직접적 관심 사항입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 헌법에 규정도 있고 취임할 때 선서가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수호 최고 책임 헌법에. 그리고 그걸 선서를 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회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영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했거든. 이거 헌법 8조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대상자를 저는 국고횡령죄 등으로 사법 처리해야 돼. 정당법에도 헌법 8조를 받아가지고 정당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자금 관리 규정에 명백히 나는 위반했다고. 그럼 대통령이 이게 명령을 해야 돼. 이게 정당하게 쓰여졌는지 어떤지는 중앙선관위도 있고 조사하면 나오죠. 감사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썼는지. 이 과정에서 사법 처리 대상자를 가려내 가지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항변이 있는 것 같아. 항변. 무슨 항변인가 하니까 요 꼬마 새끼 정당 요것들이 예. 민생당 이런 애들. 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을 봐라. 그건 어마무시한 우리의 몇십 배의 정당 몇백억 보조금을 먹지 받고 않느냐, 있는데 지금. 지는 하는 짓을 봐라. 국회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뭘 큰 죄를 저질렀냐. 우리 이래갖고 힘을 비축해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나도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 국민의힘당 특히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건 국민이 뿐이에요. 국민이 한국 정치의 이런 모습 지금 보니까 막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극명한 것의 이 한 징표가 민생당 41억 사기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 김선달 전법이네요. 그냥 갔다가 막 국고돈 그냥 갔다가 먼저 본 놈이 임자고. 그러면 요거 박지원,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사법 처리도 가능하지. 여기서 담은 100만 원이라도 흘러 들어갔다면 이 사람들 이 활동비로 그러면 이거 횡령 사기 아닙니까? 그걸 뭐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 조사를 하면 이제 조사를 해봐야 예. 되고 정치 도의상 책임은 그 사람들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뒤처리를 마무리 안 하고 갔으니까 정치 도의상 책임이 있고 예. 거기에 돈이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그 저기 사법적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 그렇죠. 대상이 아니 이 되죠.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9억씩 이번에도 9억 받았는데 자기네들한테 일원 한 장 안 받고 9억을 그냥 그 말하자면 사무처에서 일하는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이 한 사람일 거야 아마 그 사람이 돈을 다 먹었을 리는 없잖아요. 먹었으면 가만 놔두진 않았을 텐데 그러면 나눠서 먹었다는 건데 n분의 1로
이걸 취재한 기자가 이 보도된 뉴스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 취재한 기자가 민생당 그 아마 뭐 전화 걸린데 전화를 걸어갖고 이거 어찌 된 거냐, 돈을 어떻게 배분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이제 성명은 안 밝혀져 있고 희죽희죽 웃는 음성으로 뭐 저희들끼리 갈랐지요 이러더라는 거야. 갈랐죠. 그러니까 안 갈려면 혼자 독식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거. 취재한 기자에게 자백을 했어. 갈라 먹는다는 그 자체가 범죄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창당 당시에 관여했던 중진 의원들의 이게 관여 정도, 이른바 이게 링크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지. 그렇죠. 조사하면 나오죠. 자금 출처 조사하면 들어간 돈이 있고, 그러면 이 들어간 돈이 지금 통장에 있느냐, 어디로 나갔느냐, 그 나간 거를 조사하면은 먹지 뭐 안 될 놈들이 저들끼리 나눴죠 하면 이것들 다 국고 손실죄에다가 횡령 사기로 들어가야죠 다. 이게 김영삼 정권 이후에 이게 정당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거든. 그거는 대한민국이 그만큼 부자가 돼갔다는 증거고 재정이 점점 넓어져 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게 농촌 인구가 60년대 박정희 시대에 30%, 25% 이러다가 지금은 7%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해마다 그 쌀 생산 국고 수매가 예산이 예산의 뭐 6분의 1인가 이렇게 차지한 때가 있어요. 60년대에. 그게 완전히 농업 국가였거든. 이게 완전히 공업화되고 산업화돼 가지고 농촌 인구 비율도 확 줄어들고. 그 지금 수매하는 거 뭐 좀 올라줘도 예산상 주름살도 안 끼게 되는 이런 재정이 넓어지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후 시절에 정당 보조금도 막 늘어나 버리고, 그러니까 여야 간에 이 당권 경쟁의 주요한 요소가 정당 보조금의 열쇠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렇죠. 그게 지금 민주당 경우에 당 대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그 보조금을 가지고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럼요. 막 생성내고 막 뿌릴 거예요. 그게 카드 한도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국민의힘당도 거기에 따라서 그게 뭐 정당 보조금 합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명목으로 낭비 요소가 나는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민생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기반 위에서 이걸 환수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대 정당도 철저히 감시해가지고 불법으로 사용된 흔적이 있는 건 환수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해야 돼.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해야 돼. 후원금 따로 받고 국가가 왜 또 보조해 주냐 이거야. 후원금 받고 자기 호주머니 돈을 갖고 정당 해라 이거야. 그렇죠. 그래야 거기 진정성이 끼이지. 돈벼락 맞기 위해서 당 대표 되고 그리고 당직자 되고. 아니 근데 YS가 이런 건 잘못한 거네요. 왜 그때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대폭 늘렸습니까? 그때 이후에 이게 늘어났다. YS 이후부터 이게 증가되기 시작했다. 국회로 따지면 12대 국회 이후부터 이게 증가되기 시작했다. 이게 예산도 늘어나고 재정 형편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훈인데,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지금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1당, 2당 뭐 작은 정당도 괜찮아요. 이걸 공약하고 나와야 된다고.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세비 삭감 공약을 했더라고. 세비가 현재 명목상 다른 여러 잡비까지 계산되니까 세비라고 하는 게 한 종목이 아니죠. 근데 한 종목으로는 1,500만 원인데 요걸 중견 근로자 수준의 540만으로 그걸로 일단 맞추자. 그것도 상징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공약을 하면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당이 과반이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공약한 게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했고 그다음에 세비 명목상 세비 540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공약했으니까. 근데 이 민주당은 이걸 공약을 못 해요. 민주당 공약을 못 해.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당 보조금도
안 받거나 대폭 축소하겠다라든지 그래 공약을 해놓으면 그 당이 그 수준의 것이라도 지키게 되면 이게 제1당이 가령 민주당이 되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된다. 가령 이런 방식으로라도 고쳐가야 된다. 안 그러고는 혁명밖에 없잖아요. 혁명. 혁명에는 군사혁명도 있고 한데 지금 뭐 이 세월에 군사혁명이 있을 수도 없고 국민혁명인데 국민혁명은 결국은 우리가 무기력하다 국민이 결국은 투표라고 투표니까 4월 10일 투표에서 국민혁명적 어떤 결단을 이 가운데서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게 민생당 이 사기 사건에 이게 계기가 네. 이런 이 국민적 결단, 국민혁명의 결단. 이 국민혁명이 소규모 낮은 단계 혁명이죠. 투표로 가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국민이 확 돌려서 국회를 비폭력적으로 포위해갖고 그를 강제하는 게 아니고 무기력하게 투표 용지 받아가 여기 찍을까 저기 찍을까 뭐. 아니 저는 그 몇 년 전에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이 광화문에서 연설하실 때 그게 감명 깊은 게 딱 있는데요. 국민이 이 인간 띠를 만들어서 국회를 에워싸서 봉쇄하자.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못합니까? 몇만 명만 모이면 국회에 에워쌀 수 있거든요. 몇만 명을 손에 손잡고 아무도 못 들어가. 나를 밟고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국회의원들한테 그것도 우리 국민이 못하나? 그게 방법인데.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못한다기보다 어렵지. 다 생활고에 생활고는 아니지 지금은. 자기들 바빠서. 자기 하는 일에 바쁘고 그 다음에 정치 혐오 쪽이 너무 깊이 쌓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당신들 나가서 이게 인간띠 하라 이렇게 돼버렸다고. 아이고 귀찮다. 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대포로 쏘아대고 하는 거 저거는 개가 작은 개일수록 겁이 많대요. 네, 덩치 큰 개들은 자기에게 공격해 오는 거 조그만 것들이 공격해 오는데 상대를 안 하는데 요 작은 개는 소리만 꽥꽥 질러 캉캉캉캉 반응을 일으키거든. 그 푸들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이쁘다 이러면 막 캉캉캉캉 한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그거 내보는 거예요. 캉캉캉캉 한다고. 약자의 비명인데 그러니까 뭐 적화도 안 될 게고 그렇게. 아 그럼요. 그러고 아이고 좀 표현이 거친데 이놈이 하나 저놈이 하나 그게 그거고 그 박찬종 씨 말대로 예산 떼먹는데 그게 우리 전체 국가의 GDP가 얼마가 되느냐. 그래 뭐 인간띠 두르자. 아이고 당신들 박찬종 이봉규 씨 나가서 들어라. 이런 마음들이니까. 그러니까 삼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삼류 정치가 되고 비겁하니까.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고 G7 국가에 올랐는데 정치만이 오히려 삼류 오류로 낙하되고 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브랜드를 낮추는 효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번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4월 10일에 투표지로 한번 혁명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게 그거다 저게 그거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의 반대 세력 우파 그러니까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이 세력에 대해서도 나는 이재명 당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도 검사, 한동훈도 검사공화국이고 이것들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내 주변에도. 내가 묻습니다. 그래 그럼 기권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 기권하면 결국 어찌 되느냐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 그럼 민주당 활개치는 걸 그대로 두고 볼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민생당 같은 것도 여전히 잡초로 그대로 유지되게 된다. 모든 건 상대적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한동훈이 적어도 좌파다. 강남 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보이지. 그러면 그걸 각오하고라도 그래도 이게 이재명 이것들이 활개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면 그런 혐의가 있더라도 일단 이걸 올려놓고 또 그런 짓을 하면 그다음에 이걸 또 두들겨 패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다 외면해 버린다.
그러면 인간띠 두른데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답이 누가 선봉에 서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전부가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거든. 예.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테마의 결론은 이봉규 시청자들 중에 저의 견해에 동조하신다면 일단 투표장에 가시고 투표지를 받아들고 한 30초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것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 3류, 5류 정치를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그리고 정 마음에 안 들면 백지로 넣었어요. 백지로. 투표장에 가서 백지로 넣어가. 그러니까 무효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표시하세요. 무효표 많은 것도 이사 표시 한 방법이거든. 그런 칸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1번 국힘당, 2번 민주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 끝번에는 국회 300석 폐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거기다가 이 도장을 찍게. 아주 국회 폐지. 그래 그게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서 경종을 좀 국회의원들이 국회 폐지가 이렇게나 몇백만 명이 나왔어. 이렇게 경종이라도 울리게 아주 맨 마지막에 국회 폐지. 왜 여론조사할 때는 저 이 당 지지율 저 당 지지율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나 이 당도 아니다 저 당도 아니다. 국회 폐지에 나는 하겠다. 그거 투표하러 나왔다.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조금 박찬종 변호사님 말대로 그 정당 보조금 그거를 국민의힘은 이번에 국고 보조금 안 받겠다. 너네들은 받든지 말든지 하고 우리는 좌우지간 우리가 이번에 몇 석을 얻더라도 안 받겠다. 선언하고 그걸 지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세비도 아까 500 몇십만 원 그 중간 월급자 그 중산층에 맞춰서 그거밖에 안 받겠다. 나머지는 국고 환수시키겠다고 자기네들부터 실천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무슨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뭘 또 그냥 어물어물 또 하고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힘부터. 자, 정리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요구하고자 하는데 네. 기왕에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서해가 공천장 주겠다는 것 네. 그리고 곁들여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세비도 540만 원으로 예. 깎겠다고 하는 거. 그게 곁들여가 정당 보조금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공약을 네. 국민의힘당이 할 필요가 있다. 네, 내고 그렇게 되면 다수 정파가 되건 소수 정파가 되건 국민의힘당 당선자들이 그걸 실천해 가면 네.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개혁의 진전이 있다. 네. 요걸 오늘 요구하고자 합니다.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